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 중독 또는 사랑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들어하기를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하지만 당신이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해주질 않는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미칠 것 같다. 결국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다고 너 없이 살 수도 없다라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중독 또는 사랑 중독이 되면 항상 자기 곁에 누군가 자기만 바라봐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언뜻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지고지순한 사랑이며 아름다운 구속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독인 이들에겐 사랑은 고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의 심리적 결핍 또는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랑이나 돌봄을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히 해줘야 하고 또한 나와 동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배우자라도 서로 호불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만 바꾸려고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상대에게만 몰입해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다 양보하면서도 오로지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식이 됩니다. 결국 중독 대상이 되는 이들은 너무 밀착된 거리 때문에 질식감을 느끼죠. 그래서 많이도 말고 조금만 좀 떨어져서 숨을 좀 쉬자라고 하면 사람 중독인 이들은 이 모습에 또 매우 크게 겁을 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집착해서 상대를 놓아주질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화병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때문에 내원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갑니다. 이게 아름다운 구속은 아니죠. 또 폭식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내 방식대로 가질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을 술이나 음식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인 거죠.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병, 우울증, 불안장애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중년 여성 A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모두 다 남편의 배려 없는 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A씨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화병이 생겨서 식욕도 뚝 떨어지고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미칠 것 같아요 라고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은 듯 말합니다. 묵묵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근 1년 만에 처음 갖는 친구 모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아내인 A씨가
잠을 못 자고 호흡곤란을 동반한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회식 한 번 마음 편히 참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장님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회식 자리라 A씨의 남편이 참가를 했는데 아내가 회사에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냐며 항의 전화를 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댁에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헌신적이라 다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자신도 화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언뜻 A씨는 조금 가정적인 남편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중독입니다. 아내의 항의 소동 에피소드는 내 남편인데 내 것인데 회사에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상하고 가정적이어도 늘 아픈 자신을 잘 돌봐주질 않고 밖으로 겉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 중독이 되면 배우자나 연인이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고 챙겨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치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살려면 상대 배우자는 너무도 깝깝해지겠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밤에 술 한잔도 힘듭니다. 휴일에도 배우자와 집에만 꼭 붙어 있어야지 밖으로 혼자 나가면 갈등이 커집니다. 만약 이런 기대를 어겼을 때 사람 중독 혹은 사랑 중독에 빠진 이들은 불안하고 화나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배우자가 좀 더 배려심이 크고 가정적이질 못해서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매우 구속적인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며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물론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부부라고 어떻게 생각이 똑같고 항상 붙어 지낼까요? 다른 외부의 친구 관계를 다 차단해버린 채 오로지 배우자 한 명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 중독에 빠진 이들은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엔 화를 내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자신을 향한 자해적 충동으로 우울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신경성 위장병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 원인 모를 병으로 몸이 자꾸 아프게 됩니다. 배우자는 더욱더 미안해서라도 자신의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60대 여성 B씨입니다.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번 체한 뒤로는 채기가 계속 가시지 않고 속이 울렁거려서 하루에 밥 반 공기를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 내시경 검사에서부터 양약이며 좋다는 한약까지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약조차도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환자는 계속 자신의 몸에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건강염려증이 심해졌습니다. 끝으로 보면 심한 위장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도 사람 중독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장애입니다.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애착 욕구로 이동된 겁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선뜻 큰 돈도 보태줬습니다. 대신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하길 기대한 거지요. 근데 며느리가 애초에 자주 올 것처럼 하더니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와서 외식 한번 하고 가는 게 끝이라는 겁니다. 사실 며느리 입장에선 매주 꼬박 시어머니와 함께 외식한다는 게 너무 자주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독인 B씨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게임 중독자는 자신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음주량과 음주 횟수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 중독도 마찬가지죠. 결국 신경성 위장병이 온 것은 아들 내외에 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바라는 사람 중독인 겁니다. 사람 중독은 환자 자신도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나 설득만으로는 좀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내면에는 애착 불안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어디로 도망이라도 갈까봐 불안해하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정서적 상황과 유사한 심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처음엔 약을 아무리 써도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 원인인 애착 불안이 좀 안정돼야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 중독 현상도 덜해지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착을 안정적으로 전달받았다면 인간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정된 인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 이전에 뭔가 애착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험이 많았다면 내가 버려지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라는 식의 유기불안을 갖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도 불안 지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늘 불안을 달래줄 애착 대상을 갈구하게 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해집니다.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와 그 대상이 거의 한 몸인 것처럼 밀착하려고도 합니다. 즉 배우자의 삶이나 내 자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삶과 분리가 되지 않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엄마들 중에 유독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경우에도 이런 유형들이 종종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엄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너무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사람 중독이 본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이 배우자를 구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인들 간에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에 격분해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바로 이 같은 사람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된 어릴 때 애착 불안을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 누군가에게 밀착함으로써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마음의 착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는 어릴 때 허기진 그 욕구가 아니기에 결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콜라나 사이다처럼 탄산음료를 계속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상하게 맞춰줌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지려고 하면 이 욕구는 다시 커져서 더 좁혀진 심리적 거리를 원하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너 없인 못 산다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모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관계든 사업 파트너든 사람 간에는 적절한 심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은 사람 중독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가까워지려는 욕구가 때로는 상대방을 질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보호자들이 갑자기 심리적 거리두기를 너무 급하게 시도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부작용이 나게 됩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이죠. 대나무와 대나무가 혹은 새로 자라나는 죽순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 빛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순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올라와야 대나무로 잘 성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어 있지 않아도 죽순도 사람도 어디론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